보통 제가 강의를 학교 또 공무원 연수원 교원대학에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기업 있다 보니까 되게 이야기가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합니다. 지난번에 이 모임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그 포럼이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했더니 이원 의원님께서 시간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왔거든요. 이게 힘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앉아 계신 분 힘들기 때문에 또 PC 배터리가 지금 한 50%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PC 전원 꺼질 때까지만 제목은 상상의 미래를 만든다 어때요? 먼저 영화 앞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I show 8-hour bonds in the district, sorted by race and age, for the license registration. See how you capture that. 이 뒤에는 돈을 내고 보십시오. Later we moved to a much better consumer-oriented present world. 친구가 아까 보신 영화의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에 카메라도 걸치고 칼라 마크라고 손에 이제 이 마크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가슴에 달고 거울을 달고 이 실험을 합니다. Of that many of you are now knowing as sixth sense device. But the most Sixth sense device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camera is actually tracking all your gestures, whatever you are doing with your hands, is understanding that gesture. And actually, if you see, there are some color markers that in the beginning version we are using over there. You can start painting on any wall. That you stop by a wall and start painting on that wall. But we are not only tracking. Rather than getting your camera out of your pocket, you can just do the gesture of taking a photo and it takes photo for you. Right? Thank you. And later I can find a wall, anywhere a wall, and start browsing these photos or maybe, okay? 시간에서 요즘 보시면 이 연관성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보신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의 한 부분인데 이 영화 나온 지 뭐 한 13년, 5년 됐잖아요. 이 배경이 2054년이죠. 그때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되게 스토리가 그런데 근데 범죄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요즘 이야기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거를 범죄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온 벽이고 공간이 모니터로 변화되죠. 그 다음에 식센스 디바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닮아가는데 스마트라는 게 우리말로 보면 똑똑하다는 말이죠. 무슨 똑똑하다는 기준이 사람만큼 똑똑한 세상 또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세상을 가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식센스 디바이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넘어서 사람의 감성과 감정까지도 가는 게 인공지능이죠. 근데 그걸 뒤에 보신 그 젊은 친구가 지금 우리 정박사신가요? 삼성전자에서 오신 삼성전자의 금년에 최연소로 해외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인도 친구입니다. MIT의 미디어 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그 영화의 상상을 실현하는 것을 상품화 되기 전에 목에 책임지는 걸고 그걸 구현하는 겁니다. 손에 마크를 달아서 그냥 카메라가 되기도 하고 그 영상들을 착하게 해서 편집도 하고 그게 현실이 지금 되었거나 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갈 건데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예측되어지는 미래라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이게 틀렸든 맞든 예측한 대로 우리가 인행에 가면 되잖아요. 쉬운 겁니다. 근데 예측되어지지 않는 미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래는 우리의 상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상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옛날보다 이 상상의 현실화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상상한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은 상상한 그 사람의 그 몫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시장을 만들어주고 현실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이 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볼 때를 이야기하면, 야, 네가 해봤냐? 어떻게 하는데? 지금 그거 물으면 안 됩니다. 상상은 누구라도 해야 되고, 거기 우리 목표가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침잡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이 가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정부에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새로운 경영 기술, 과학 기술, 어떤 솔루션, 하드웨어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것을 누가 어디에 접목해서 그것이 쓰여지는데 어떤 임팩트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밸류를 만들었다는 게 관심사였잖아요. 즉 이걸 우리가 어디에 쓸 거냐, 그 생각을 참 기업 현장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 이야기는 오드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 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기업의 변화가 빨랐잖아요. 그 기업의 변화라는 것은 한때는 우리가 남보다 빨리 가면은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드적인 사고가 통하는 게 아니고 까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전자레인지 예를 들면은 삼성과 LG가 전자레인지가 에코비 기준으로 한때 미국 시장에 230불 수출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훨씬 기능이 좋은 IT 기술이 접목이 되는 그런 전자레인지가 18불에 수출이 되죠. 근데 기능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나와서니까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게 뭐냐, 백오드적인 사고예요. 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작년에 판가보다 30%를 깎지 않으면 팔 수 없다라고 그러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30%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100m의 제조라인 같으면 일단 30m를 잘라버립니다. 100명의 사람이 들어갔다면 7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방법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되죠. 이런 사고에 어느 정도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저는 레버드적인 사고가 어느 부분이 절박한 것에서 오늘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과정들이 다 거쳐서 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을 때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사 제품을 받아서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생활비 성적도 있었고요. 어음을 받아가지고 명동 한인시장에 가서 소위 왈깡이라는 데서 생활비 벌고 있는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오늘날 한글 특허를 장려하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대에 소위 우리가 참여와 공유와 개방의 시대에서 융합이 일어나서 알게 볼 때 폭발적인, 지금 우리 사고가, 저는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적고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어디에 접목해서 어떤 임팩트와 어떤 밸류를 만들 거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상,
그렇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쓰고 이렇게 하면은 15%가 절감이 되더라고 이게 아니고 고로 이렇게 되더라는 게 아니고 이래 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찾으면은 답이 있는 시대라. 근데 이 만화가 지금 살아계신 이정문 화백이 지금 50년 전에 그린 만화거든요. 서기 2000년이 되시면은 나는 아무 잘못 푼 게 없습니다. 예, PC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만화가 이런 겁니다. 이정문 화백이 저 만화를 50년 전에 그려서 서기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달나라에 수학여행 가는 것 빼고는 다 현실이 된 겁니다. 그게 보면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신문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을 받아보는 거, 또 뭐 포트, 소형 TV가 뭐 이런 등등. 근데 이 이정문 화백이 만화가잖아요. 과학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을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학자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등등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이 접목이 되어져서 나왔고 저기 현실이 되는 과정에는 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이 저기 시장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무한 이렇게 속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는 대로 아마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성, 융합,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경계없이 만나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로 하는 창조 경제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 사람이 지금 한국 땅에 태어나서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못 갔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겠죠. 근데 밑에 그림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상상되었던 헬리콥터와 낙하산이 개념도입니다. 오늘날의 비행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하늘에 뜨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가 일어나고 그 공유와 참여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되죠. 개방이라는 것은 내가 참여와 공유의 세상에서 개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개방성. 그걸 통해야만이 참여와 공유를 통해서 남의 것을 내거화할 수 있는. 그래서 집단지성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폭발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상도가 오늘날 저 상상이 되어졌다면 400년이 걸렸을까요? 아마 몇 년 만에 안 뜯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존에서 어떤 부품을 주문을 받으면은 이 부품을 이제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많이 보셨던 영상이죠. 실어 담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이 누구 집에 배달을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저걸 픽업을 합니다. 드론이야. 드론이 픽업을 해서 GPS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오너를 한 사람 집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에다가 허가를 해주시오. 아마존이 그랬고 구글이 그랬고 지금. 근데 이 드론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래야 가겠습니까? 근데 저 용도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길이 막히고 아주 긴급할 때 어떤 장기이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겠다. 그러니 공중에 무수히 많은 드론이 날린다는 것은 그 안전과 어떤 국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자, 저 비행기가 지금 곤충 크기만한 비행기. 드론이 지금 4cm 정도밖에 안 되는 드론까지 가 있습니다. But their capabilities surpass even 007's imagination. 이게 뭐 악기 연주하고 팔을 날아다니고 enough to move and grasp objects in mid-air. They can turn, flip, and fly in formation. 많이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드론이라는 것은 곤충 크기만큼만 가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비행기, 곤충을 닮은 비행기가 아니고 실제 곤충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 예를 들면 모기가 뭐 애벌레인데 거기에 내장 속에다가, 장기 속에다가 칩을 넣는 센서와 카메라와 그것이 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서 그런 칩을 자기 장기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곤충이라는 게 그게 국방 쪽에 지금 지향하는 게. 그런데 이 아저씨는 다빈치가 대비된 아저씨죠. 만약에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참여와 공유라는 측면에서 크게 발견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일생을 바치지 않았고 좀 더 일찍 공유가 되어졌다면 아마 우리 역사도 달라졌겠습니까? 그만큼 참여 공유하기 위한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스티브 첸이 1년 만에 구글에다가 거의 2조 가까운 돈에 팔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여기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가진 건 동영상이고 정보들을 다 올려놔. 아이디도 필요 없고 패스워드도 필요 없다. 올리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올라올 것이다. 걱정하죠. 걱정 마라. 올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정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접속해서 보는 사람도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 없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봐라. 이게 개방성이라는 하나 가지고 저런 작업을 하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와 공유와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근간은 개방이라는 겁니다. 그 개방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개방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참여의 장에 들어가려는데 그거 먼저 벗어줘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당한 상당히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 세상을 열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 특히 뒤에 이야기하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이 세상을 지금 바꿉니다.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러면 IBM 메인프레임을 연상하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체 크기만한 컴퓨터를 앞으로 만들어낼 테니 투자 좀 하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나왔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왜? 컴퓨터가 천만원 크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시민이었다고. 지금 같으면 우리가 쉽게 연상이 되지만 옛날 것을 가보시라고요. 그때 기껏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맥킨토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잭슨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아이.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강 이 레스판스 봐서 여기 이 클래스의 수준이 어디구나 그 눈높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이 뭡니까? 예? 아이콩? 팥이죠. 2000년 전에 나왔던 아이 팥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 회사 하나가 바로 가버렸잖아요. 아시죠? 뭡니까? 알리브죠. 근데 이거 알리브라는 게 뭡니까? 어떤 세상을 열었습니까? 리얼 테이프를 다 몰아내고 MP3라는 걸 냈잖아요. MP3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다운로드. 그래서 알리브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 시장에 석권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이팟을 내보내서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과 기술 변화가 빠른 겁니다. 팟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MP3가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는 게 팟이라는 것은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팟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때와 장소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팟캐스팅 같으면은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아무것도 따고 그걸 접속해서 듣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웹 시대에 들어오면서 통신비의 부담이 물과 공기처럼 앞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 아저씨가 나온 게 아이팟 이후에 나온 게 아이폰을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요게 나왔죠. 아이패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 잘 아시는 대로 제리미 브린과 레리 페이지입니다. 구글. 이 젊은 친구들이 지구를 우리가 복제하겠다. 지구를 카피하겠다. 실제 투자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구를 카피한다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름을 연상할 수 있겠죠. 외계에다가 뭘 하나 쏘아가지고 지구가 똑같은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 시절이었겠죠. 이때는 이 친구들이 진짜 보잘것없는 검색 엔진 하나 가지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들으니까 많이 될 것 같고 하니까 투자해줄게. 그런데 경영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너무 어리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이 추천하는 전문 경영자를 바뀐다는 너를 기술 개발해보고 그 전제하에 해줄게. 그래서 에릭 슈비츠가 영입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구를 카피했죠. 구글 어스가 2005년에 나옵니다. 그 뒤에 실큐가 나옵니다. 골목골목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 가서 미술품을 감상을 하고 바다 밑도 갈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고 공간을 해결하는.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루브르 박물관의 미술품을 조각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만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우리 삼성의 디스플레이 박사님 보셨는데 3D로 타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전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없을 거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10년 아니면 20년 돼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조각품과 미술품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니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향기를 전송하는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향기. 그러니까 파리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럼 서울에 있는 자기 와이프한테 그 커피를, 그 향기를 전송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럼 서울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커피 향과 똑같은 거를 스캔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하는 모니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게 뭐 가정에 들어가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다른 측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구글이 지구를 복제하겠다 그랬잖아요.
보시겠습니까? Many people don't realize this, but the majority of the world is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How do we get cost-effective, inexpensive, and reliable connectivity to the remaining 5 or 6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ho don't have it? Project Balloon is the idea that we could create a network of 공중에다가 풍선을 balloons 쏘겠다. about 20 kilometers up, and through this network we can give the internet to the entire world. Our balloons are these great big round things, about 15 meters in diameter, but you'd have to have a telescope if you wanted to see one up in the sky. So here's the surface of the planet. From here, right up to about 10 kilometers, this is where rain happens, this is where mountains are, and pretty much all aircraft fly down here. Now, here's our little balloon up here. This is right around 20 kilometers, actually the stratosphere. And the stratosphere is different because we tend to have layers of wind that go in very particular directions. And by moving up and down through these different layers, we can steer. So by catching the right winds, we can keep the balloons together enough to get good coverage on the ground. We can sail with the winds and shape the waves and patterns of these balloons so that when one balloon leaves, another balloon is set to take its place.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룸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구 한 15km 정도 되는 데다가 풍선을 쏘가지고 이 풍선끼리 풍선이 바람을 해서 풍선끼리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아프리카와 뉴질랜드와 오지까지 전부 인터넷에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공중에 뭐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GPS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땅의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통신. 요즘 어디까지 하냐면 인도와 와이파이라는 그 GPS라는 게 이제 그 IPS라고 그러는데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있다는 게 이제 비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더 무서운 것은 구글이 이야기한 지구를 복제하겠다가 아니고 지구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 전화기를 포함해서 안드로이드를 쓰는 게 81%, 어디에서는 85% 이야기합니다. 애플의 iOS가 한 12%. 왜 중요한 거냐면 전화기를 만드는 삼성과 LG는 깡통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움직이면서 획득되어지는 모든 그 데이터들의 소유는 누구냐면 OS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다 가지고 뭘 합니까? 결국 빅데이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분석되어진다는 것은 예측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측이 된다는 것은 시장하고 같이 지구의 지배 전략입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라 했냐면 나는 돈 벌어서 좋은 데 쓰겠다는 사람이니까 정말 아프리카 오지고 저 지구에 소위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내가 가장 값싼 PC를 깔아주고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 주겠다. 근데 결국에는 불화로 끝났죠.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룸 프로젝트라는 게. 무슨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아저씨는 마을이 지금 한국에 머물러 있는지 중국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99년에 알리바바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많은 실패를 했죠. 개인적인 실패도 있고 기업을 해서 뭐 개인적인 실패하고 학교도 중학교도 3번 떨어지고 대학도 뭐 3번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어디 뭐야 DJ 프라이데이인가 햄버거 파는데 거기 5명 응시했는데 지가 떨어졌다든지 뭐
백화점에 취직 안에 들어갔는데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려고 그러는가? 너는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이 돼서 엄청난 좌절을 보잖아요. 한 사업 실패하고 그럴 때 이런 구라를 치죠. 10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세계 인터넷 기업의 시비를 치는 이 구라가 그 당시 중국의 인터넷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굉장히 후지우리가 생각할 시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중국 중소기업을 돈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투자해 주시고 손정이식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다 보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 241조, 개인자산 31조, 중국의 3대 갑부. 여러분, 금년에 작년 기준으로 세계 290대 부자 발표했는데 중국이 70개, 미국이 60개, 이미 중국이. 개인자산 31조라는 게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님 자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4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다 아십니까? 총장님께 질문 드리려 했더니 시선 피하시네.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를 주목하십시오. 이제는 빌 게이츠 있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있고 다 있으십시오. 앨런 머스크는 나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 화성 식민지화하겠다. 너 왜 화성에서 가서 살 건데? 지구는 곧 멸망해. 왜 멸망하는데?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서 앞으로 지구에는 두 종족이 남게 될 건데 한 종족은 이 멸망해가는 지구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종족과 후손을 위해서 지구를 탈출해서 외계를 개척해가는.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 화성에 살려면 우주 항공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뭘로 만드냐면은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세금 결제하는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페이팔을 이베이에다가 팔아먹습니다. 팔아서 자기 목 현금한 3천억을 챙겨가지고 스페이스X.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민간 항공회사 처음으로 항공 화물을 싣고 우주정거장에 싣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한 열흘 전인가요? 한 2주 전인가요?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이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커피 머신 배달해 준 게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그렇다고요. 지구의 환경, 지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래서 이 테슬라가 세계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해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하이브루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LA와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800km 되는 거를 한 35분 만에 출발시켜줄게. 그러니까 고속 전체를 왜 가느냐? 가지 말고 하이브루프라고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캡슐로 뿅 쏘아가지고 시속 1300km 쏘자.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지금 요즘 이야기되는 화성까지 우주 엘리베이터에 나로 탈수를 위해서. 그리고 북경하고 뉴욕 간에 하이퍼루프를 역시 깔아가지고 2시간 내지 3시간 만에 출발시키고 지구를 1위생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게 그다지 큰 미래는 먼 미래는 아닐 수 있겠잖아요. 얼마 전에 KBS에서 미래 항상 누구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거다. 스마트 시대. 그랬더니 하이브루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1위 생활권이 되면 그 하이브루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인원만 해도 일자리가 무지무지하게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우리가 과거에
IT가 생기면 어떤 거지 일자리를 뺏어간다는데 그러냐? 더 가치 있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건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산업혁명이 생겨서 결국 산업혁명이 기계화되어지고 해서 우리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뭘 뺏어갑니까? 우리의 팔다리가 아니고 이제 머리를 뺏어갈 것이다. 그런데 로봇가 다 해주고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다 해주고 사람은 뭐 할 거냐? 그게 우리 재밌는 고민거리가 아니고 재밌는 게 그게 아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하는데 좀 생산적인 상상을 하자. 네? 그냥 창조 무슨 뭐 등등해가지고 그냥 상상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그게 중요하고 하면 그냥 멍 때리는 애들만 나올 수 있잖아요. 생산적인 상상을 하려면 결국 알아야 될 텐데 그 측면에 제가 자동차가 반드시 바퀴가 있어야 되냐, 자동차가 도로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인 그게 창조적인 파괴 상상이 됐대. 그런 사고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 우스개로 Mealtime brings people together. It's more than a time for nourishing bodies. We nourish our spirit and our relationships. But tremor, whether from essential tremor or Parkinson's disease, takes away from this experience, forcing people to focus instead on the basic task of eating. Currently, there's no cure for these disorders, and the solutions out there often fall short or are invasive. After seeing some of my own friends struggling with their tremor, I realized the frustration, loss of dignity, and social isolation that tremor can have. I wanted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allow people to go out to restaurants or simply enjoy a meal without stress. We invented the Liftware spoon to cancel hand tremor and take the frustration out of eating. For the first time, we have the technology to actively stabilize a person's tremor in a device so small that it fits in your hand. The spoon works by sensing a person's tremor and intelligently stabilizing itself to make the food's journey from the pit to the mouth much easier. Liftware is designed to be part of your life. The device is small and portable so that you can easily take it with you when you go out to eat. It's comfortable and effective because Liftware allows your hand to shake while the cancellation technology in the handle stabilizes the spoon. It's proven to be effective. 요리해주는 로봇.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들에 IT가 접목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IT 나왔습니다. 우와. IT 나왔으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미래의 자동차입니다. 소재를 이용해 개발했습니다. 차동자 주변의 빛을 굴절시키는 원리로 육안은 물론 적외선 카메라, 열 감지 장치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토 이야기입니다. 충전기가 필요 없는 데다 무게도 가볍고 가격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꼭 사고 싶다면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용화가 된다면 불티나게 팔리겠죠? 스마트라는 게 똑똑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 스마트 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첫째는 센서입니다. 춥다, 덥다, 가깝다, 멀다, 심지어 로봇 진공 청소기의 센서가 한 25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접 센서. 쫙 청소하다가 벽을 탁 만나서 벽이네. 그럼 벽 코너를 청소할 때 빗자루가 쫙 나와 청소하고 뺑도 오모예요. 오늘날 또 기반 센서를 개발해서 흥반장지 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메모리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우리가 스마트 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스마트 칩이 하늘에 GPS에서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사물이 인터넷 시대에서 IPS, 인도와 포지션. 그게 아까 이야기한 구석구석에 비컨이라는 게 깔린다. 비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 산과 산 사이에 그 통신수단 봉화 있잖아요. 그 비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코의 상상이에요. 아무 데고 막 이걸 막 던져놓으면은, 그 비컨을 던져놓으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세상을 상상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시스코의 발상이 아니고 세운상가의 발상이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로에 스피드 뭡니까? 카메라. 그래서 그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어디에 카메라 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걸 세운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통신판 시기를 카메라 있는 그 건지에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단말기를 팔았잖아요. 그 자동차에 그 단말기를 해서 쫙 하면은 그 통신이 쏘아진 그 신호를 받아서 어디에 카메라 있구나 알고 스피드 줄이잖아요. 그게 비클입니다. 그래서 온 구석구석에 까만 봉다리가 많이 가는데 저걸 빨리 수거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군대 안 가고 방해하는 애들이 그걸 수거하는 부대가 있었다. 다 수거해서 그 다음에 그 파는 단말기 파는 애들은 어디 분명히 여기 카메라 있어서 그걸 던져놨는데 삐삐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다시 던져놓고 그 싸움이 벌어진 시절이 있잖아요. 그게 전 비컨의 효심인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 비컨 사물 인터넷 생각하고 우리 산업이 그렇게 갔으면은 아마 우리 개인이 모르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에는 뭡니까? 와이파이라든가 4G, 5G.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스마트 기능이 들은 칩, 디바이스가 하늘과 땅에 의해서 다 묶여버린 세상에 들어갔는데 이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것이 TV, 자동차, 전화기 경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TV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싸움은 뭐예요? 자, 처음에 PDP, 시끄러워, 전기 많이 먹어. LED, 뭐 LCD 그 뒤에 나왔죠. LED, 이게 가잖아요. 그럼 화질 싸움, 크기 싸움, 대비 속성을 갖는 기본적인 속성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소음이 없고 연비가 없고 스피드가 없고 한 싸움 끝났잖아요. 지금 어떤 싸움? 거기 전부 수업되어 올라가고 수업이 싸움들. IT, 완호 IT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보시게요. 올 한해 세계 전자제품의 흐름을 가름케 해주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가 미국에서 개막됐습니다. 제품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융복합 최신 기술이 대거 선보였는데요. 최신 스마트카, 셀카용 무인 비행기 같은 첨단 제품들을 김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그마한 비행체 드론들이 음악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듯 날아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해마다 이루어지는 라스베가스에서 CES, C쇼가 있잖아요. C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데 컨슈머고 E라는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세계 가전제품의 흐름을 이룰 수 있는 게 CE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TV하고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나왔다고. 근데 한 4, 5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자동차가 등장을 했다. 가전제품 전시에 금년에는 뭐가 주류였습니까? 드론이 주류였잖아요. 이거는 자동차고 TV고 지금까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기고 뭐 같이 섞여가지고 완호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된 우리의 삶이 뭐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워크, 스마트 소사이티, 스마트 바라바라. 무인자동차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IT 기업 구글이 이번에는 버튼만으로 움직이는 무인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무인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데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2인용 자동차. 핸들과 가속 페달은 물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말한 뒤 스위치만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 무인 자동차 시험 주행을 해온 구글이 자체 기술로 내놓은 무인 전기 자동차 시제품입니다. 구글이 있잖아요. 신발도 만든다. 아까 숟가락도 나왔잖아요. 자동차 만들잖아요. TV 나오잖아요. 구글이 보는 TV는 우리가 전통적인 TV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가 보는 TV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이 5% 10%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구글이 보는 TV 시장은 아직도 99%의 시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저 깡통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자동차 산업이고 우리 TV 산업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 스마트화 접목이 돼서 가지 않으면은 그냥 깡통으로 남는 거예요. 구글에 자동차 만들어 구글이 납품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우리 산업에 결국 돌파를 하는 것은 거기 서비스를 올려서 자동차와 TV에 어떤 프로덕트를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비스가 올라서 소위 우리가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를 데리버리 해주고 서비스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IT 강국으로 스마트 시대에 그런 상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배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생각하는 대로 항상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냐, 스마트 기술가 들어서 오감 컴퓨터입니다.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데 오감 반응의 사이에서 결국 감성과 감정, 사랑과 똑같은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다 하는 얼굴 인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 인식 지금 다 기술되잖아요. 누가 참석했다는 거. 근데 그 얼굴 표정을 읽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아프다, 뭐 등등등등 얼굴의 열 반응, 얼굴 표정 등등등등을 지가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해서 그걸 해석을 해내요. 그게 감정 감성. 안 되네요. 보스턴 마라톤 이야기야. 테러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의 반응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크게 참석한 사람을 쫙 비추면 누구누구 왔다는 걸 아는 것을 얼굴 인식으로 알 수 있죠.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에 있는 사람들을 얼굴 표정이고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등등 해서 보니까 저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조짐을 하는데 허용된 행동 패턴을 벗어난다 뭐 등등등등 하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주변에 있는 카메라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 사람만 쫓아가요. 그래서 어떤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제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아파트에서 소위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 또 아파트 시티 홈 그게 다 앞으로 적용하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현실 세계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짬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젊은 애들이 어떤 불을 만들어내고 하는 세상은 우리의 경험에서 생각했던 현실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간 게 대표적인 우리가 쇼핑몰 있잖아요. 백화점이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점점 비중이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가상 세계가 현실에 들어간 게 우리가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항공기 조종 훈련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게 이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도 아니고 가상 세계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섞인 소셜랜드라는 상이 하나 생긴 게 그게 현실 세계 확장입니다. 예? 여기 지금
깃발, 소셜랜드의 깃발을 꽂고 여기에서 금맥을 찾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그 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셜랜드에 사는 인구는, 여기 사는 인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고 트위터고 뭐 이런 소위 SNS에 들어가는 주민등록을 옮겨준 사람이 여기 더 많죠? 여기 사는 사람은 우리가 퍼블리전이에요. 시티즌이 아니고. 퍼블리전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자기 자랑하고 막 뽐내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위너가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소셜랜드 땅에는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도 휴먼데 또 인맥이 형성이 돼요. 두 개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인맥이라는 산맥이 있고 하나는 자연히 사람이 몰려드니까 시장 장터가 생기잖아요. 그게 동맥이라는 인맥과 동맥이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왜 생각하는 데 이루어진 세상이냐면은 사물인들이 심히 진입을 했다. 시스코 뭐 사물인들에서 여러 가지 This is the cat that drank the milk and led us to dog that jumped on the water, who brewed the coffee, that woke the man who was late for work. All right, I gotta go. And drove the car that found the parking spot. Find parking space. 공인 자동차를 타고 alerted the door 파킹 스페이스도 알아서 the 찾고 control room that secured the data, that directed the turbines, that powered the sprinklers, that watered the grass, that fed the cow, that made the milk, that went to the store, that reminded the man to buy the milk, that was poured by the girl who loved the cat, that drank the milk. The Internet of Everything is changing everything. Cisco. 사물인들에서 우리가 IoT가 그러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근데 약하다. IoE라고 그러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사람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의 디파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사람을 포함해서. 근데 저는 그거를 IoT도 아니고 IoE도 아니고 IoP라고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IoP라는 것은 everything이 아니고 bio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홈플러스가 매장이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능역 지하철역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쇼핑해 보신 분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관, 디지털 카메라로 사라졌잖아요. 이게 공간을 초월해서 셔틀플라이닷컴이 새로운 시장, 70조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진 인화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쟁반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 선물에다가 다 인쇄를 해서 인화하는 거기 가서 맡기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내가 찍은 사진을 주문해서 컵에 또는 여기 뭐 옷에다가 인쇄해 주시오 뭐 그렇게 하고 그거 찾는 거는 내가 주말에 쇼핑을 하러 갈 때 거기 쇼핑 거기서 세탁소에서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픽하고 이렇게 그게 70주 시장. 그 다음에 현실과 가장 이쁜 게 됐습니다. 옷 맞추러 어디 뭐 그러니까 의상실 가가지고 옷 입어보고 뽑고 뭐 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덕방 이 암스테르담입니다. 복덕방 들어가가지고 직구하러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열 수 없다니 큰일 났네. 도시를 쫙 비추면은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오면 딱 뜬다고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 거기에 그 집은 현실 세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가구고 뭐 이런 등등을 그 집에 안 가도 다 넣고 색깔도 보이고 다 넣어보는 게 사이즈도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맞으면 계약하면 되는 게 하고 그 커미션을 이거 올린 데다가 주고 3D 그 영상을 탁 찍어가지고 하면서 됐다는 게 상상의 대상을 저는 한 4가지 꼭 집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상이 현실이 되다 하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요. 그게 이제 줄거리가 4가지 꼭지에서 상상의 대상을 봤습니다. 자연과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의 대상을 잡으면 굉장히 많은 그 예들을 쭉 시간관 이상 지혜에 아까 오셨죠. 지혜가 에코와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접목해가지고 이걸 하죠. 그러니까 소위 생체 모방인데 조개 껍질 있잖아요. 이게 콩에도 없고 철보다도 더 강하더라. 그래서 가스터빈의 난로 연꽃잎이 물이 툭 해가지고 그게 툭 떨어지더라. 뭘까? 그래서 항공기 날개에다 나노 코팅을 해가지고 결빙이 생기지 않도록 한대요. 그래서 한국이 지연이고 뭐 이런 거. 곤충은 왜 360도를 볼까? 사람은 160도밖에 못 보는데. 그랬더니 곤충의 눈알은 수많은 혼눈들이 겹쳐져서 키운 눈. 근데 이게 공이더라. 그래서 지금 만든 게 뭡니까? 여기 있듯이 먹는 카메라 렌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장 수많은 조그마한 3D 카메라 렌즈들을 모아가지고 곤충의 경눈처럼 만들어서 그 동부장의 반공을 만들어서 2개 떠가면 공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 크기로 해서 먹자. 왜 먹느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디로 간다고 보느냐면은 옷 속에 들어가고 스마트 기능이라는 게 그 다음에 패치 스타일로 붙이고 그 다음 피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먹는 쪽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IoT가 제가 IoP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넷 오브 바이오라는 것은 결국 사람 중심에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오래 살고자 하는 그쪽의 중심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진단형 우리가 차는 시계 있잖아요. 구글의 글라스라든가 이게 뭡니까? 좀 진단형이잖아요. 맥박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운동량을 체크하고 진단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치료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나비 날개를 통해서 나비가 호감대의 가스를 아주 예민하게 하더라. 그걸 해서 화학 테러 감지하는 바이오 테러 감지, 자연을 통해서 그걸 모방을 해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자, 그 다음에 인간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지만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록 매치잖아요. 그래서 기록 매치가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는 게 결국 기록 매치잖아요. 그 이야기만 제가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미래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밑에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금 어떤 사원에 들어갔냐면은 언브레이크 부서지지 않고 밴드하고 롤러가 그래서 막 접는 거 두두두두 많은 거 그 다음 스트레치볼 땡기면 늘어나는 거 근데 지금 늘어나는 거는 되지만 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든 막 이게 접고 두두두라고 하는 게 왜 그럴 것이냐. 결국에는 여러분 클라우드가 생깁니다. 클라우드는 어떤 상상으로부터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 들어간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빨라져야 되고 메모리도 커져야 되고 등등 하니까 싸집니까? 안 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옛날 기억하실 건데 일본의 전자제품의 초기의 경쟁력은 뭐냐면 경박탄소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 배치마킹 굉장히 많이 한 시절이 있어요.
길고 막 얇고 짧고 작고 이 싸움이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도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상상이죠. 야, 그게 전화기란이 왜 다 있어야 돼? 올리자. 그건 뭡니까? 클라우드에 올리고 모든 정보가 소프트웨어하고 다 올려놓고 이 전화기는 뭐가 안 됩니까? 그게 접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TV, 전화기기에 다 똑같은 지금 경계가 무너진 와우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접속만 되면 만들자. 그게 N스크린이라는 거예요. N스크린. N개만큼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라도 접속 가능토록 해서 집에서 연속극 보다가 요거 마지막 보고 가져가 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까지 보다가 문 앞에 탁 놨으면 통일한 콘텐츠를 전화기 통해 보고 자동차에는 자동차를 보고 사무실 가서는 통일한 콘텐츠를 보는 방법은 뭡니까? 각 디바이스마다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다 그 콘텐츠들이 있으면 접속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픈이라는 측면에 보면은 독점적으로 무슨 OS 기반에 해가지고 막 코를 깨가지고 우리 락인이라고 그러는데 코 깨가지고 내 고객을 내 그걸 뺏기지 않는 이거는 끝난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스탠다드를 따라가서 모든 접속 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게 생생해. 전문 모니터링을 잘 하시잖아요. What's up, guys? I'm going to be showing you some cool features that we found in the iPad 2. One in particular is called the hologram setting, and I'll show you how to turn that on here. First, we're going to go to settings, we're going to go to general, and then go over here to restrictions, and turn this hologram setting on, and we're ready to go. I'm going to show you some of the good ones that I like. For example, we have photos. Open this up, grab a photo here too. We're going to open this up and make this bigger. Grab a black and white film. The cool thing is you can select continue, scroll the bird, and toss it into the game. 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옛날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우리 서보지도 못하고 이 과거가 돼버린 구글의 글래스죠. It was the Google Glass.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단다. 2014년에.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셀로 갈 것이다. 모르게 모든 정보는 클라우드 올라가고 전화기는 종이껍질처럼 우리 명함 크기만한 두께의 전화기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기기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삼성에 지금 디스플레이 모아진 박사님 모셨는데 빨리 직업을 바꿔야 될 겁니다. 저 상상입니다. 자, 아까 곤충을 닮아가는 왜일까? 카드를 그룹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도에 이 IT 전반적인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프레딕션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금년에 10가지 냈는데 크게 이제 그룹핑해 보면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 세상이 다 머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 이야기가 나오고 컴퓨터 모든 컴퓨터가 도치 다 에브리웨이. 그 다음 IoT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모든 도처에 걸리는 게 지식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지만 나무꾼을 내과시키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고 우리가 개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나무꾼도 내과시키는 지도하시니까 두 분이 마주보고 앉으십시오. 두 분이 한 마주 보십시오. 서로 한 마주 보십시오. 그때 남의 여자는 마주 보시고. 자, 경상도 구절입니다. 니 것도 따라해줘. 니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물론 내 거지. 이 참여 공유 개발 시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시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위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그 오픈된 세상에서 내꺼하시는 지혜, 그 사람이 위너가 된다. 그게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도치 가게들을 내꺼하시는. 그 다음에 새로운 IT가 실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한 3년째 계속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로 밑에 그룹을 해보면 스마트 기기가 다양화되고 IoT가 굉장히 빨리 가게 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융합이 가속화되어질 것인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론 이야기입니다. 드론은 금년에 G쇼에서 드론관이 전용관이 가장 크게 생길 정도로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드론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까 보신 대로 아마존닷컴이 모든 물건을 실어나르고 하는 게 드론이 할 것이다. 한국에는 그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아파트 시장 규모는 이렇게 클 것이다. 등장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허가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규제안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것도 면허를 받아라. 17세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오는 160km 이하로 가라. 유관 10배를 다니면서 해라. 백악관에 뜨가 혼났잖아요. 무게는 25km 이하가 되고 모도는 500km 이하 유관 가능한 주간에만 다녀라. 이게 이런 규제안이 나오는데 우리도 빨리 이런 쪽에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규제보다도 3D 프린터, 제조업 혁명을 이끈 앞으로 제조의 생산량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3D 프린터가 이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 옷이고 신발이고 이제 3D 프린터고 자기가 디자인을 자기가 만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자, 이 새로운 이제 금년에 나온 3D 프린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이게 고체로 이렇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에다가 액체에다가 그 도면을 당구에서 땡기기만 하면은 찍어내요. 이게 지금까지 깎는 방법과 분사해주는 방법보다 25배 내지 100배 빠른 프린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기 인공 관절이고 인공 장비를 지원한다.
번에 볼 수 있는 기억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한테 그 보신 만큼 그들 얼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의 졸업 앨범은 그저 종이책 제품. 그래서 시작합니다. 아이들 손의 크기에 맞게 얼굴의 특징은 고스란히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진 손으로 보는 졸업 앨범. 몇 cm예요? 10월 31일.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말이야 이거보다 키가 작네. 이제 아이들은 친구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대신 꼭 해내줄. 앞으로 3D 프린터가 이제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500불 이하짜리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것이다. 언제일 것이냐? 굉장히 빨리 시대. 그러면 제조업이 기본은 뭡니까? 만들어서 R&D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그걸 유통해서 그 다음에 AS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벨체인이 그다음에 그게 다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3D 프린터가 되고 직접 신발도 옷도 만들어 있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옷도 만들어 있고요. 기타 악기도 만들고요. 지금 장기를 만들잖아요. 그 장기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기능을 작동할 거다라는 것은 그게 의학적인 영역이니까 같이 이제 발달해 가겠죠. 사물이 드는 이야기인데 결국에 저는 볼 때는 IoT, IoE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심지어 올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연결되는 세상이 사물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끔찍한 세상이잖아요. 그게 인공지능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 중심에 지금 나온 게 뭡니까? 렌즈가 나왔고요. 스마트 시계가 나왔고 신발이 나왔고 안경이 나왔고 팬츠가 나왔고 팔찌가 나왔고 양발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구글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의 눈물이고 땀이고 피고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게 2199가지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단형, 그게 앞으로 치료형으로 간다. 자, 이 그림 보시면 공명 후진이 마치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어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전자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파킨슨 같은 운동장애 질환에 효과적인데 센서의 종류를 늘리면 다른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창고처럼 붙일 수 있는 전자 패치입니다. 손목을 움직여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정도도 피부와 비슷해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치에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진단과 직접으로 하죠? 국내 연구진이 얇으면서도 자유롭게 늘어나 피부에 붙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양자점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붙일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과 김대형 연구위원팀은 두께가 머리카락의 40분의 1에 불과해 피부에 붙여 늘리거나 구겨도 작동하는 양자점 LE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점 LED는 나노미터인 15분의 1m 크기의 양자점 반도체 입자를 이게 베리 치료입니다. 피부 밑에 이식하는 겁니다. 베리 치료는 베리라는 게 베리파이 한다는 거죠. 베리피케이션. It felt pretty scary, but at the same time it felt very modern, very 2015. 멕시코에서 클로린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요즘 위치 추종용 칩을 피부에 인식하는 수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칩 가격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에 연간 유지비도 만만치 않지만 납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인기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의 한 기업체가 개발한 위치 추정용 장치입니다. 쌀알 크기만한 이 장치는 주사기를 통해 피부 속으로 이식됩니다. 이 칩을 이식받게 되면 칩에서 신호가 발신되면서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칩을 이식받은 사람이 납치될 경우 시시각각 위치 파악이 가능해요. 자, 이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 보세요. 착용형. 그래서 시계가 나오고 글라스가 나오고 렌즈가 나오고 옷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지 스타일로 들어가서 먹는 쪽으로 가는데 감염가수로 진단형에서 치료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죠. 우리가 의료 좀 IT 산업과 이 시장을 두고 그런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난제일 수 있겠죠. 안타까운 일도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이거 뭐 보셨을 텐데. Hello there. Hi. How are you? Great. You? I'm okay. That's good. Are you good? Yes, I am good. I just said I was. No, you didn't. I said I was. So you are a robot? No, my name is Cleverbert. Yes, you are a robot and you were named as Cleverbert. I am a robot. Yes, I know. Together we are robots. I'm not a robot. I'm a unicorn. But you said earlier that you were a robot. I did not. I thought you did. You were mistaken, which is odd. See? 책은 눈의 확장이고 미디어는 오감의 확장이고 인공지능은 두뇌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대신한 기계가 사람이 팔과 다리를 대신했던 앞으로는. 그래서 스티브 호킹 박사가 휠체어를 바꿔드렸잖아요. 너무 좋다. 새로 받은 휠체어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지가 알아서 촉촉촉촉. 그런데 무섭다. 사람이 지나 속도보다도 인공지능의 속도가 훨씬 빠를진다는 데만은 우리가 로봇의 노예가 되고 컴퓨터에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 두렵다. 앨런 머스크가 인간이 인공지능의 애완무기이 될 수도 있겠다.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 기계로부터 이제는 존경받는 인간이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할 때고 인공지능의 로봇의 윤리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돼. 이 전부 걱정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끔찍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 160명이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인류의 해악이 되는 쪽에 쓰지 말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도록 하자 하는 모임에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천막을 끼고.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생산적인 상상을 하자 좀 알아서. 그래서 유치한 예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저귀, 화기스 기저귀 2cm만 더 주면 있잖아요. 센서를 붙여가지고 뭐 샀다는 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쏘아줘요. 기저귀 간 건데. 근데 그 기저귀에 이제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진단 기능이 들어갑니다. 싼 거를 성분을 분석을 해. 그렇게 해서 그 진단을 해서 그 정보를 병원에 쏘아주는 거예요. 헬스케어 서비스에. 그러면은 지금 2센트 더 주고 이 기저귀 사겠습니까? 옛날 기저귀 사겠냐고. 이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배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기저귀 회사입니까? 서비스 회사입니까? 기저귀 파는 대가보다도 그 서비스를 받는 대가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잠옷에 화분 등 예들이 많습니다만 슬리퍼까지 있잖아요. 슬리퍼 저게 신고 집안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발 딛는 뒤꿈치, 앞꿈치, 압력, 그 다음에 걷는 발걸음 속도 등등을 지가 평상시에 패턴하고 같으냐 다르냐를 분석을 해서 다르다가 왜 그러냐를 진단을 해서 그 정도로 쏘아줍니다. 그러면 슬리퍼 파는 것보다도 그 서비스 받는 게 훨씬 클 수 있잖아요. 다 돼갑니다. 시계장 보존해서.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신발 회사가 아니잖아요. 토킹 슈즈. 신발은 누가 주느냐면은 나이키라든가 저기서 구글이 판다고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서비스 올리냐? 말하는 신발. 친구 제가 앉았어. 앉으면 신발이 야 지겹다 이 말을 해. 아 이놈이 이제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알았어. 운동을 딱 해. 그러면은 야 왼쪽 귀 가지고 오른쪽 귀 가. 왜? 그쪽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고 뭐 등등해서 오른쪽 귀 훨씬 그럼 오른쪽 귀로 가. 그러면 야 기분 좋지 않냐? 너 왜 그렇게 앉아있냐? 그래 또 앉았어. 그러면 야 머리 조금 더 걸어. 그렇게 해서 그 운동량 기록하고 모든 정보들을 지가 축적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워치라든가 구글 글라스를 통해서 획득하는 정도 또 다른 정보들이죠. 그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케이라는 게 뭐냐면 노인들이 환자들이 약을 먹을 때 시간을 놓치는 게 그게 한 40% 정도가 제출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병에다가 이 센서를 붙인 거예요. 약 먹을 때 됐다 안 먹다는 알려주고 약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걸 그 정보를 병원에 쏴주네. 정말 약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으면 막 그걸 쏴줘. 야 빨리 물어. 그 서비스. 그런데 이제 인형파는 회사인데 애가 이 인형 가게 가면 있잖아요. 인형을 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애가 이 인형을 지가 만드는 경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골라. 그 다음에 인형이 입는 옷을 다 골라요. 그 다음에 인형 안에 들어가는 심장을 골라. 지가 좋아하는 심장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손뭉치고 골라. 그러면 그거를 애가 고른 거를 같이 인형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나올 때는 뭐냐면 장명을 해. 그 인형의 이름을 장명을 해서 이 회사 가게에서 출생신고를 해줘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 정보를 계속 이 회사에서 주고받아. 그러면 뭘 파느냐? 인형 파는 게 아니고 인형을 만드는 경험을, 인형을 키우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기술이 되는 거예요. DA 컴퍼니 농기계, 그 다음에 트랙터, 저 중장비, 딴 거 없어요. 이 중장비가 모니터 하나 붙여가지고 모니터가 뭐 하느냐? 어디에서 이 중장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는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고 있다 GPS에서 알고 있고 뭘 작업했다는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중장비가 막 작업하는 엔진 소리하고 이걸 지가 원격지에서 소리를 들어서 고장이 어디가 날 조짐이 있네, 고장이 났네 하는 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중장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악이라든가 오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서면은 엄청난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그 부품을 대리를 해줘, 오지에. 그럼 누가 와서 수리해 주느냐?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야 1번 나사 프로, 2번 나사 프로. 트랙터 기사, 중장비 기사가 그걸 보고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뭐가 나오냐면 안경도 그렇고 소위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안경을 쓰면 그 영상이 보이는 게 이게. 그러면은 1번 나사를 꽂았다 어떻게 틀어서 그 소리를 원격지에 있는 데서 그거를 진단해줘. 야, 그 보니까 잘못 끼워서 다시 빼. 그러면 훨씬 빨리 AS가 되어지고 싼 비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밸류를 수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이 있잖아요. 항공기 엔진 파는 것보다도 원격지에서 항공기 엔진을 메인테너스 해주는 수익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장비 회사가 캐터필러 같은 회사는 중장비 팔아서 나온 수익보다도 그 서비스 대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등등을 얹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밸류를 계속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파는 데서 탈피해서 제품 언제만은 그 치열한 싸움과 임금비 땅비 싸움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밸류를 만드는 그거는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얹은 프로덕트 어쨌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접목한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를 팔자 제품의 서비스와 그게 해결되는 게 스마트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저 기업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인재를 키울 거냐 하는 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원 없이 하라 그래서 원은 안 됐지만 충분히 한 것 같고 질문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